이제 딸 용돈을 안 받아요. 제가 거절했죠. 60대인 제 직업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4년 11월 화요일 아침 9시였어요. 다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 실버 카페요. 제가 일하는 곳이죠. 앞치마를 질끈 묶었어요. 빨간색 앞치마였죠. 복지센터에서 지급한 거예요. 가슴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바리스타 정이라고요. 뿌듯했어요. 66살의 명함이 생긴 거니까요.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많았어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왔거든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요. 시끄러웠죠. 하지만 좋았어요. 활기가 넘쳤으니까요.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카페라떼 2잔이요. 젊은 엄마였어요. 20대쯤 돼 보였죠. 네, 잠시만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어요. 스팀 노즐로 우유를 데웠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라떼를 만들었어요. 하트를 그려 넣었고요. 3개월 전에 배운 라떼 아트였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도 우유로 계속 연습했죠. 여기 있어요. 젊은 엄마가 놀랐어요. 어머, 할머니가 하트도 그려주시네. 할머니라는 말에요. 조금 찔렸지만요.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엄마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라떼를요. SNS에 올리나 봤어요. 뿌듯했죠. 제가 만든 라떼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다니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카푸치노 2잔이요. 바닐라 라떼 하나요. 바빴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좋았어요. 바쁜 게요. 집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요. 훨씬 나았거든요. 십시가 됐어요.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복지센터 직원들도 왔고요. 근처 주민들도 왔어요. 줄이 길어졌죠. 10명, 15명, 20명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었죠. 그런데요. 11시쯤 됐을 때요. 포스기가 이상해졌어요. 주문을 입력하는데요. 화면이 멈췄거든요. 왜 이러지? 다시 눌러봤어요. 안 됐어요.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했죠. 아니, 이럴 때가 어딨어. 식은땀이 났어요. 뒤에는 손님이 30명쯤 줄 서 있었거든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아직 안 돼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짜증난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포스기가. 에이, 빨리 해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떡하지? 센터장님 부를까? 하지만 참았어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안경을 고쳐 썼어요. 깊게 숨을 쉬었고요. 포스기를 다시 봤죠. 전원 버튼을 찾았어요. 껐다가 다시 켰어요. 10초쯤 기다렸죠. 화면이 켜졌어요. 됐어. 다시 작동했어요. 안도했죠. 죄송합니다. 이제 됩니다.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씩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요. 30명의 주문을 다 받았어요. 1시간이 걸렸죠. 손이 아팠어요. 발도 아팠고요. 하지만 해냈어요. 혼자 힘으로요. 66세예요. 뿌듯했어요. 나 할 수 있잖아. 아직 늙지 않았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시였죠.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50대 여자분이었어요. 정희 씨,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기 문제 있었죠? 네. 근데 제가 해결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 먹고 와요. 네. 밖으로 나왔어요.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았죠. 김밥을 꺼냈어요. 아침에 집에서 싸운 거였어요. 참치김밥이었죠.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피곤했지만요. 행복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있어. 66살에 내 힘으로. 월급이 8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 돈이었어요. 땀 흘려 번 돈이요.
딸한테 용돈 받지 않아도 됐어요. 눈치 안 봐도 됐고요. 자유로웠죠. 김밥을 다 먹었어요. 물을 마셨고요. 휴대폰을 봤어요. 딸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예전 같으면요. 제가 저녁을 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나 오늘 늦어. 알아서 먹어.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2시가 됐어요. 다시 카페로 들어갔어요. 오후 근무를 시작했죠. 오후에는 손님이 적었어요. 여유로웠어요. 커피 머신을 닦았고요. 테이블도 정리했어요. 컵도 씻었죠. 4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어요. 앞치마를 벗었어요. 사물함에 넣었죠. 센터장님한테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희 씨.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다산동 거리였죠. 11월이라 쌀쌀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잘 마쳤어. 내일도 할 수 있어.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30분쯤 걸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였죠.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딸이 집에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힘들었죠? 괜찮아. 앉아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포스기 고장났을 때요. 30명이 줄 서 있었을 때요. 식은땀 났을 때요. 하지만 해결했을 때요. 뿌듯했던 순간이요. 나 정말 해냈어. 66살에도 할 수 있어.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만든 김치찌개였죠. 맛있었어요. 엄마, 내일도 출근이에요? 응. 내일은 해설사일 있어. 2개나 하시네요. 3개야. 패시터도 해. 에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바쁜 게 좋았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요. 훨씬 나았어요. 밤이 됐어요. 씻고 침대에 누웠죠. 피곤했지만요. 행복했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요일이요. 7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해설사 일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조안면 다산 유적지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요. 옷을 입었죠.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어요. 검은색 바지도 입었고요. 단정해 보였어요. 해설사는 단정해야 했거든요.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랑 우유요. 간단했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8시에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어요. 조안면으로 가는 버스였죠. 1시간쯤 걸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남양주 풍경이 펼쳐졌죠. 아름다웠어요. 9시에 유적지에 도착했어요. 다산 유적지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내렸죠. 매표소로 갔어요. 직원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단체 관람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에요. 30명쯤요. 네. 준비실로 갔어요. 명찰을 달았죠. 문화해설사 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뿌듯했어요. 또 하나의 명함이었으니까요. 태블릿 PC를 챙겼어요. 해설에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사진, 영상, 설명 자료요. 3개월 전에 해설사 교육을 받을 때요. 태블릿 사용법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했어요. 매일 연습했거든요. 10시가 됐어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내렸죠. 30명쯤 됐어요. 5학년 아이들이래요. 선생님이 2분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크고 밝은 목소리였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해설사 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 아이들을 이끌고 걷기 시작했어요. 유적지를 돌았죠. 첫 번째 장소는 여유당이었어요. 정양용 선생님이 공부하던 곳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정약용 선생님 집이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설명을 시작했어요. 정양용 선생님이 누구인지요. 어떤 일을 했는지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고요. 선생님, 정양용은 왜 유명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양용 선생님은 많은 책을 썼어요. 500권이 넘는 책을요. 우와, 500권? 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기계도 만들었어요. 무슨 기계요? 거중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기계죠.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거중기 모형이 있는 곳이었죠. 큰 모형이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거였고요. 우와, 저게 거중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버튼을 눌렀어요. 거중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무거운 돌을 들어올렸어요.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대박. 그런데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거중기는 진짜 누가 만들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죠. 어떻게 설명하지? 생각했어요. 교육받을 때 배웠던 내용을요. 정양용 선생님이 설계했어요. 하지만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백성들이요. 아, 정양용 선생님은 머리로 생각했고요. 백성들은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뿌듯했죠.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거중기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볼까요? 영상을 틀었어요. 3분짜리 애니메이션이었죠. 아이들이 집중해서 봤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이해됐어요? 네, 질문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할머니 대단해요. 응, 태블릿도 잘 쓰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지만요. 기뻤어요. 고마워요. 저희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는데. 할머니 아니고 선생님이야.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아이들도 웃었고요. 해설을 계속했어요. 여러 장소를 다녔죠. 다산 기념관도 가고요. 유물 전시관도 갔어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12시가 됐어요. 해설이 끝났어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예요. 아, 벌써요? 재미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66살에도 선생님들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버스에 탔어요. 손을 흔들었죠. 안녕히 가세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떠났어요. 조용해졌죠. 준비실로 돌아갔어요. 명찰을 벗었고요. 태블릿을 정리했어요. 직원분이 오셨어요. 정희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후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이들 표정 보니까요. 다행이에요. 월급은 40만 원이에요. 카페보다는 적었지만요. 보람이 컸어요. 아이들한테 지식을 나눠주는 게요. 뿌듯했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유적지 근처 식당이었죠. 비빔밥을 시켰어요. 혼자 먹었지만요. 외롭지 않았어요. 오늘 했던 해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이들 눈빛이요. 질문하던 모습이요. 박수치던 순간이요. 나 잘하고 있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 밥을 다 먹었어요. 계산했죠. 8,000원이었어요. 카드를 냈어요.
제 카드요. 제가 번 돈으로 만든 카드였어요. 뿌듯했죠.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요. 피곤했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잘했어. 집에 도착했어요. 3시쯤 됐어요. 쉬고 싶었지만요. 아직 일이 남아 있었어요. 펫시터 일이요. 5시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잠깐 쉬었어요. 소파에 누웠죠. 30분쯤요. 피곤했지만요. 일어났어요. 5시까지 이웃집에 가야 했거든요. 펫시터 일이요. 휴대폰을 봤어요. 앱을 열었죠. 펫시터 매칭이라는 앱이었어요. 3개월 전에 깔았어요. 딸이 도와줬죠.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했어요.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5시, 이웃집 강아지 코코 산책이요. 일시간이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운동화를 신었고요. 바람막이를 입었죠. 가방을 챙겼어요. 배변 봉투, 물, 간식이 들어있었거든요. 4시 50분이 됐어요. 집을 나섰어요. 같은 아파트 1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펫시터 정이에요. 아,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이 이모님. 안녕하세요. 코코 오늘도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코코가 뛰어왔어요. 작은 강아지였죠. 말티즈였어요. 하얀 털이 귀여웠어요. 코코야, 이모님이랑 산책 가자. 멍멍. 꼬리를 흔들었어요. 기뻐하는 것 같았죠. 목줄을 채웠어요. 다녀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부탁드려요. 네. 밖으로 나왔어요. 코코랑요. 아파트 산책로를 걸었어요. 코코가 신나게 뛰었죠. 귀여웠어요. 코코야, 천천히. 하지만 코코는 계속 뛰었어요. 따라갔죠. 풀밭에 도착했어요. 코코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볼일 보려나 봐. 기다렸어요. 코코가 자리를 잡았어요. 앉더니요. 볼일을 봤죠. 큰 거요. 좋아, 건강하네. 배변 봉투를 꺼냈어요. 처리했죠. 익숙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요. 이제는 괜찮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죠. 코코가 볼일 본 모습을요. 주인이 요청한 거였거든요. 건강 체크를 위해서요. 찍었어요. 앱으로 보냈죠. 코코 오늘 쾌변했어요. 메시지도 함께 보냈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나 봐요. 네, 건강해 보여요. 산책을 계속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죠. 30분쯤 걸렸어요. 코코가 물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접이식 그릇도요. 물을 부어줬죠. 코코가 꿀꺽꿀꺽 마셨어요. 귀여웠어요. 많이 목말랐구나. 쓰다듬어줬어요. 코코가 꼬리를 흔들었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코코가 물 마시는 모습을요. 주인한테 보냈어요. 물 잘 마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산책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갔죠. 코코를 데려다 줬어요.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진 잘 봤어요. 코코 건강해요. 다행이에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네. 돈을 받았어요. 10,000원이었죠. 일시간에요. 많지는 않았지만요. 제 돈이었어요.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6시쯤 됐어요.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죠.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카페 일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요. 벌써 저녁이었어요. 해설사 일도 했고요. 펫시터 일도 했어요. 3개의 일을요. 하루에요. 나? 대단하네. 66살인데.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어.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만든 저녁이었죠. 된장찌개랑 반찬들이요. 맛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바쁘셨죠? 응.
바빴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딸이 걱정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바쁜 게요. 일하는 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요. 좋았거든요. 밤이 됐어요. 씻고 침대에 누웠죠. 휴대폰을 봤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이번 달 수입이 찍혀 있었어요. 카페 80만 원이요. 해설사 40만 원이요. 펫시터 30만 원이요. 총 150만 원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요. 제 돈이었어요. 땀 흘려 번 돈이요. 150만 원. 내가 벌었어. 66살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요. 예전에는요. 딸한테 용돈 받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요. 고마웠지만요. 눈치가 보였어요. 딸도 힘들 텐데요. 제가 받아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 돈이 있었어요. 150만 원이요. 자유로웠죠. 뭐 사도 눈치 안 봐도 됐어요.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았고요. 당당했어요. 나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죠. 피곤했지만요. 행복했어요. 내일도 바쁠 거예요. 카페 일이 있고요. 펫시터 일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바쁜 게 좋았으니까요. 내일도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잠이 들었어요. 월급날이 됐어요. 25일이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은행 앱을 열었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됐더라고요. 카페 월급 80만 원이요. 해설사 월급 40만 원도요. 펫시터 수입 30만 원까지요. 총 150만 원이었어요. 화면을 계속 봤어요. 진짜네. 내가 번 돈이야. 150만 원. 가슴이 벅찼어요. 66년을 살면서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남편 월급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요. 딸한테 용돈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 돈이 있었어요. 뿌듯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자신한테 선물을 사기로 했거든요. 평소에 눈독 들이던 게 있었어요. 등산화요. 3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남양주 현대아울렛에요. 스포츠 매장에 있었죠. 검은색 등산화였어요. 기능성이 좋다고 했어요. 방수도 되고요. 발목 지지도 튼튼하고요. 가격은 20만 원이었어요. 비쌌죠. 하지만 갖고 싶었어요. 제 돈으로요. 제가 선택해서요. 아침을 먹고요. 준비를 했어요. 단정한 옷을 입었죠. 베이지색 블라우스요. 검은색 바지도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죠. 현대아울렛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30분쯤 걸렸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사도 될까? 20만 원이나 하는데. 너무 사치인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쓸 권리가 있어. 66살이지만요. 나한테도 꿈이 있어. 예쁜 등산화 신고요. 북한 강변 걷고 싶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울렛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었으니까요. 3층 스포츠 매장으로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죠. 도착했어요. 등산화 코너를 찾았어요.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등산화가요. 검은색이요. 진열대에 놓여 있었죠. 다가갔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재질이 좋았어요. 부드러웠고요. 튼튼해 보였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직원이 왔어요. 20대 남자 직원이었죠. 신어봤어요. 의자에 앉아서요. 발을 넣었어요. 끈을 묶었고요. 일어나서 걸어봤어요. 좋았어요. 편했고요. 발목이 잘 잡혔어요. 이거다. 이게 내 거야.
망설여졌어요. 20만 원이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요. 통장을 생각했어요. 150만 원이 있었죠. 제가 번 돈이요. 쓸 권리가 있었어요. 결정했어요. 사기로요. 계산대로 갔어요. 카드를 꺼냈죠. 제 체크카드요. 제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어요. 결제했어요. 딩동 소리가 났죠. 승인되었습니다라고요. 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내 돈으로 샀어. 내가 선택한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봤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무거웠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카페로 갔어요. 아울렛 1층에 있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4,500원이었죠. 또 카드를 냈어요. 당당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등산화 상자를 옆에 뒀죠.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엄마, 돈 아꼈어. 그렇게 말하겠지. 예전 같으면요. 미안했을 거예요.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내 돈으로 내가 샀어. 기죽지 않아. 나도 살 권리가 있어. 커피를 다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갔죠. 버스를 탔어요. 등산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놨어요. 계속 만져봤죠.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딸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등산화 상자를 보여줬어요. 딸 눈이 커졌어요. 가격을 말했더니요. 놀라는 표정이었죠.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샀으니까요. 방으로 갔어요. 등산화를 꺼냈죠. 신어봤어요. 또요. 좋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발에 등산화가 심겨져 있었죠. 멋있어 보였어요. 66살이지만요. 멋있었어요. 나 괜찮아 보여. 나이 들어도 멋부릴 수 있어. 저녁을 먹었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66살이지만요. 아직 늦지 않았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토요일이요. 펫시터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피곤했지만요. 저녁을 먹고요. 유튜브를 켰어요. 태블릿 PC로요. 요즘 제 일과였거든요. 저녁마다 유튜브를 봤어요. 공부하려고요. 오늘은 2026년 남양주 관광 트렌드를 검색했어요. 해설사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영상이 나왔어요. 클릭했죠. 1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집중해서 봤어요. 남양주에 새로 생긴 관광지가 소개됐어요. 수종사 케이블카요. 정약용 유적지 VR 체험관도요. 오, 이거 좋은데. 아이들한테 알려줘야겠어. 메모했어요. 노트예요. 손으로 쓰는 게 더 기억에 남았거든요. 영상을 다 봤어요. 다음 영상을 찾았죠. 해설사를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이요. 이것도 유용해 보였어요. 재생했어요. 강사가 나왔어요. 30대 남자였죠. 설명을 시작했어요. 스토리텔링이 뭔지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메모도 했고요. 질문 유도하기라고요. 아이들 눈높이 맞추기라고요. 영상 자료 활용하기라고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었어. 뿌듯했어요. 그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어요.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정부 보조금 신청 앱을 못 쓰겠대요. 정부24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허허요. 딸이 저한테 앱 사용법을 묻다니요. 놀라웠거든요. 예전에는 딸이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이제는 제가 알려주게 됐으니까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화면 공유 기능을 켰고요. 딸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제 태블릿 PC로요.
한 단계씩 알려줬어요. 메뉴 위치요. 로그인 방법이요. 공인인증서 선택하는 법도요. 10분쯤 걸렸죠. 드디어 로그인했어요. 딸이 감탄했어요.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냐고요. 뿌듯했어요. 요즘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딸한테 앱 사용법을 알려주다니요. 역전됐죠.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았지만요. 신기하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3개월 만에 전화를 끊었어요. 유튜브를 다시 켰죠. 다음 영상을 찾았어요. 펫시터를 위한 강아지 행동 심리요. 이것도 유용해 보였어요. 클릭했어요. 영상이 시작됐죠. 강사가 나왔어요. 수의사였어요. 강아지 행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꼬리 흔드는 이유요. 짖는 이유요.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요. 오, 이거 코코한테 적용해봐야겠어. 메모했어요. 열심히요. 9시가 됐어요. 영상을 다 봤어요. 총 3개의 영상을 봤죠. 2시간 반이요.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거든요. 배우는 게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요. 66살인데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좋아. 계속 배우자. 태블릿 PC를 끄고요. 침대로 갔어요. 누웠죠. 생각했어요. 오늘 딸한테 앱 알려준 것을요. 내가 딸한테 도움이 됐어. 예전엔 항상 도움만 받았는데 이제는 줄 수도 있어. 정보를 줄 수 있어. 지식을 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정보가 곧 권력이구나. 카페 포스기 배우고, 펫시터 앱 배우고, 태블릿 PC 배우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이런 게 다 쌓여서 이제는 딸보다 앞서게 됐어. 뿌듯했죠. 66살이지만요. 여전히 배울 수 있었어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었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요. 계속 배우려는 마음이었죠. 계속 도전하려는 용기였고요. 내일도 배우자. 새로운 걸. 계속. 잠이 들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9시에 일어났어요. 늦잠을 잔 거였죠. 평소엔 7시에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일이 없었거든요. 쉬는 날이었어요. 일주일에 하루요. 딸이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계란 굽는 냄새요. 씻었어요. 거실로 나왔죠.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요. 토스트도요. 우유도요. 같이 먹었어요. 조용했어요. 딸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손주들 좀 봐달라고요. 회사 일이 있대요. 일요일인데도요. 아, 그거구나. 예전 같으면요. 바로 그러겠다고 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엄마가 봐줄게. 걱정 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달랐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거든요. 북한 강변 걷기로 했었어요. 카페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요. 다 비슷한 나이였죠. 60대요. 같이 운동하기로 했었어요. 딸이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봐주겠지.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예전 같으면요. 그랬을 거예요. 시간 많았으니까요. 할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달랐어요. 거절했어요. 오늘 약속 있다고요. 친구들이랑요. 북한 강변 걷기로 했다고요. 딸 표정이 굳었어요. 왜 일 없는데 못 봐주냐고요. 약속 취소할 수 없냐고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요. 예전엔 이렇게 못했어요. 딸 부탁이면요. 무조건 들어줬거든요. 약속 있어도 취소했고요. 손주들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니까요. 할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저도 제 시간이 소중했어요. 제 약속도 중요했고요. 손주 봐주는 것보다요. 제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쩌냐고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보라고 했어요. 시댁이나요.
놀이방이나요? 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했거든요. 제 생각을 말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66살이지만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다고요. 딸이 포기한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고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희생만 하는 할머니로 살 수 없어.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설거지를 마쳤어요. 방으로 갔죠. 옷을 갈아입었어요. 운동복이요. 어제 산 등산화도 신었고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준비가 됐죠. 11시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북한강역에서요. 집을 나섰어요. 딸 방 앞을 지나갔는데요.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했지만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고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좋았어요. 겨울이지만요. 따뜻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탔고요. 북한강역으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렸어요. 도착했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명이요. 다 카페에서 알게 된 분들이었어요. 인사를 나눴어요. 반가웠죠. 걷기 시작했어요. 북한강 자전거 길을요. 경치가 좋았어요. 강물이 반짝였고요. 나무들도 멋있었어요. 한 친구가 제 등산화를 칭찬했어요. 새로 샀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샀다고요. 뿌듯했어요. 친구가 웃었어요. 맞다고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는 거라고요. 다들 공감했어요. 우리는 다 비슷했거든요. 60대 중반이요. 자식 다 키웠고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요. 1시간쯤 걸었어요. 중간에 벤치에 앉았죠. 쉬었어요. 물을 마셨고요. 간식도 먹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요즘 손주 봐달라는 말 많이 듣냐고요. 다들 공감했어요. 저도요. 오늘 딸한테 거절했다고 했어요. 손주 봐달라고 했는데요. 약속 있다고 했다고요. 친구들이 응원했어요. 잘했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희생만 하는 할머니로 살 수 없다고요. 서로를 응원했어요. 거절하는 게요. 당연한 거라고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 더요. 총 2시간을 걸었죠. 10km쯤 됐어요. 피곤했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함께여서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랑요. 서로 응원하고요. 서로 이해하고요. 좋았어요. 2시쯤 됐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처 식당이요. 칼국수를 시켰어요. 맛있었죠. 같이 먹으니까요. 더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헤어졌죠.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4시쯤 됐어요. 딸은 없었어요. 회사 갔나 봤어요. 조용했죠. 소파에 앉았어요. 생각했어요. 오늘 했던 일들을요. 딸한테 거절한 것을요. 미안했지만요. 후회되지 않았어요. 잘했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손주 사랑하지만요. 그게 내 전부일 순 없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저녁 때가 됐어요. 딸이 돌아왔어요. 손주들이랑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시켜온 치킨이요. 손주들이 좋아했어요. 손주들 얘기를 들었어요. 귀여웠죠.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제 모든 시간을 줄 순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거절했던 순간을요. 단호했던 제 모습을요. 나 변했어. 66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 나를 위해 사는 게.
거절하는 게 당당한 거야.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내일부터 또 바쁠 거예요. 카페 일도 있고요. 해설사 일도요. 펫시터 일도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바쁜 게 좋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요. 행복했으니까요. 잠이 들었어요. 월요일 오후 5시였어요. 카페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피곤했지만요. 오늘도 해야 할 게 있었어요. 운동이요. 요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 강변 걷기를요. 집으로 가는 대신요. 북한 강역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탔죠. 10분쯤 걸렸어요. 내렸어요. 강변이 보였죠.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11월이라 쌀쌀했지만요. 괜찮았어요. 운동하면 몸이 따뜻해질 테니까요. 걷기 시작했어요. 자전거길을 따라서요. 평일 저녁이라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좋았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잘했어. 카페에서 라떼 30잔 만들었어. 손님들도 만족했고. 내일은 해설사 일이야. 아이들한테 또 뭘 알려줄까?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일에 대해서요. 건강에 대해서도요. 요즘 들어요. 몸이 재산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세계 일을 하려면요. 체력이 필요했어요. 아프면 안 됐죠. 아프면요. 일을 못하니까요. 일을 못하면요. 돈을 못 버니까요. 건강이 최고야. 66살이지만요. 아직 일할 수 있어야 해. 그러려면 몸 관리를 해야지. 30분쯤 걸었어요. 벤치가 보였죠. 앉았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물병을 꺼냈고요.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그리고요. 또 다른 병을 꺼냈어요. 단백질 쉐이크였어요. 2주 전에 약국에서 샀었거든요. 약사가 추천해줬어요.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든대요.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고요.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한 통에 3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요. 몸을 생각하면요. 투자할 가치가 있었죠. 뚜껑을 열었어요. 흔들었고요.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어요. 바닐라 맛이었거든요. 맛있었죠. 이게 내 근육이 되는 거야. 66살 근육이. 아직 만들어질 수 있어. 다 마셨어요. 병을 가방에 넣었죠. 일어났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좀 빠르게요. 심박수를 올리려고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빨리 걷기가 좋다고요. 숨이 찼어요. 하지만 계속했죠.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20분을 더 걸었어요. 총 50분이요. 땀이 났어요. 겨울인데도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해냈어. 50분. 잘했어.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조깅하는 젊은 남자도 있었고요. 자전거 타는 중년 여자도 있었어요. 다들 건강 챙기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좋아. 나도 계속하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6시 30분쯤 됐어요.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운동. 또요? 응. 매일 해야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씻었어요. 샤워를 했죠. 따뜻한 물이 피곤을 씻어줬어요. 아, 시원해. 오늘도 잘했어.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만든 된장찌개랑 반찬들이요. 맛있었어요. 하지만요. 양을 조절했어요.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한다고요. 적당히 먹자. 과식은 독이야. 밥 한 공기를 반만 먹었어요. 반찬도 적당히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그것만 드세요? 응. 충분해. 요즘 적게 드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해. 그래도 괜찮아. 걱정 마. 식사를 마쳤어요.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요. 집중은 안 됐어요. 대신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건강 앱을 열었죠. 오늘 걸음수를 확인했어요. 12,000보요. 목표가 1만 보였는데요. 달성했네요. 뿌듯했어요. 잘했어. 내일도 1만 보 걷자. 다음으로요. 유튜브를 켰어요. 60대 근력 운동을 검색했죠. 영상이 나왔어요. 클릭했어요. 트레이너가 나왔어요. 40대 남자였죠. 설명을 시작했어요. 60대에게 필요한 운동이요. 스쿼트래요. 플랭크도요. 팔굽혀펴기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66살인데. 망설여졌지만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영상을 따라했어요. 먼저 스쿼트요. 일어났어요. 자세를 잡았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렸어요. 천천히 앉았다가요. 일어났어요. 1개요. 할 수 있어. 계속했어요. 2개, 3개, 4개요. 10개까지 했어요.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11개, 12개요. 20개까지 했어요. 조금만 더. 21개요. 힘들었어요.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30개를 채웠어요. 드디어요.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죠. 땀도 났고요. 하지만요. 해냈어요. 30개를요. 66살에요. 대단해. 나? 할 수 있잖아. 30개나. 가슴이 벅찼어요. 뿌듯했죠. 딸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엄마 뭐 하세요? 운동. 집에서요? 응. 근력 운동. 대단하시다. 고마워. 일어났어요. 물을 마셨죠. 목이 말랐거든요. 그리고요. 가방에서 또 다른 걸 꺼냈어요. 목캔디요. 민트 맛이었어요. 약국에서 샀었죠. 해설사 일할 때요. 목을 많이 쓰거든요. 이 시간 동안 계속 설명하니까요. 목이 쉬기 쉬웠어요. 그래서요. 목캔디를 항상 챙겼죠. 입에 넣었어요. 시원했어요. 이것도 투자야. 내 목을 위한. 해설사로 계속 일하려면 목 관리를 해야지.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를요. 카페 일하고요. 북한 강변 걷고요. 단백질 쉐이크 마시고요. 스쿼트 30개 하고요. 목캔디 챙기고요. 다 제 몸을 위한 거였어요. 건강을 위한 거였죠. 몸이 재산이야. 진짜로. 아프면 끝이야. 일 못하면 돈 못 벌어. 그럼 또 딸한테 의지해야 해. 그건 싫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 계속 관리해야지. 결심했어요. 매일 운동하기로요. 북한 강변 걷기요. 스쿼트도요. 단백질도 챙기고요. 목캔디도요.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누가 그랬더라. 맞는 말이야. 연금은 한정돼 있지만 근육은 내가 만들 수 있어. 66살에도 아직 늦지 않았어.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오늘 처음 스쿼트를 했으니까요. 특히 허벅지가요. 욱신거렸죠. 하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 통증이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신호였으니까요. 내일은 더 아플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계속하자. 매일. 꾸준히.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요. 만족스러웠어요. 오늘도 잘 살았으니까요. 내 몸을 챙겼으니까요. 미래를 위해 투자했으니까요. 잠이 들었어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12월이 됐어요. 벌써요. 엔잡러로 산지요. 4개월째였죠. 8월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은 펫시터 일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요. 걸어가기로 했죠. 능내역 쪽으로요. 거기서 집까지는요. 30분쯤 걸리거든요.
운동 삼아서요. 날씨가 좋았어요. 12월인데도요. 햇빛이 따뜻했죠. 걸으면서요.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4개월을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8월에 첫 출근했을 때요. 긴장했었죠. 포스기를 못 다룰까봐요. 손님들이 불친절하다고 할까봐요. 두려웠어요. 하지만요. 해냈어요. 하나씩 배웠고요. 점점 익숙해졌어요. 9월에는요. 해설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떨렸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걱정했어요. 하지만요. 역시 해냈어요. 태블릿 PC로 영상도 보여줬고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10월에는요. 펫시터 일도 시작했어요.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배변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망설였어요. 하지만요. 이것도 해냈어요. 코코랑 친해졌고요. 주인도 만족했어요. 11월에는요. 20만 원짜리 등산화를 샀어요. 제 돈으로요. 처음으로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요. 당당했어요. 그리고요. 딸한테 앱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역전된 거였죠. 뿌듯했어요. 손주 돌봄도 거절했고요. 처음엔 미안했지만요.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걸으면서요. 이 모든 게 떠올랐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 66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능내역이 보였어요. 근처에 벤치가 있었죠. 앉았어요. 잠깐 쉬려고요. 시계를 봤어요. 5시 30분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쪽 하늘이요. 붉게 물들었죠. 노을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정말. 가만히 봤어요. 노을을요. 주황색이요. 분홍색도 섞여 있었고요. 하늘 전체가요.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이런 걸 볼 시간이 생겼어. 예전엔 몰랐는데 노을이 이렇게 예쁜지. 예전에는요. 집에만 있었거든요. TV만 보고요. 딸 눈치만 보고요. 심심했어요. 외로웠고요. 쓸모없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달랐어요. 바빴어요. 카페 일, 해설사 일, 펫시터 일이요. 3개의 일이요. 제 삶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바리스타, 해설사, 펫시터. 3가지 직업이야. 66살에 3가지나. 웃음이 났어요. 신기했거든요. 4개월 전만 해도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바쁠 줄은요. 이렇게 행복할 줄은요. 월급이 150만 원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가 번 돈이야. 땀 흘려 번. 딸한테 안 받아도 돼. 눈치 안 봐도 되고. 자유로워.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돈의 의미를요. 예전에는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많이 있어야 한다고요. 행복하려면요. 하지만 지금은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해. 카페 손님들이요. 제가 만든 라떼를 마시고요. 웃어요. 할머니가 하트도 그려주시네. 그 말 한마디예요. 제 하루가 밝아져요. 해설사 일할 때요. 아이들이요.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선생님, 대단해요. 그 말에요. 제 존재 가치를 느껴요. 펫시터 일할 때요. 코코가요. 꼬리를 흔들며 반겨요. 주인이 고맙다고 해요. 그게요. 150만 원보다 더 소중해요. 진짜로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늙어가는 것. 그게 내가 원하던 거야. 쓸모없이 늙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렇게 늙고 싶어.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 인생도 노을 같아. 66살이니까. 인생의 노을이지. 하지만 아직 아름다워. 아직 빛나고 있어. 조금 남았지만 그 시간도 아름답게 살 거야.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야 했거든요.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내년에도 바쁠 거야. 카페 일도 계속하고, 해설사 일도, 펫시터 일도,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단백질도 챙기고, 스쿼트도 매일 하고, 그렇게 살 거야. 67세에도, 68세에도, 계속. 집이 보였어요. 아파트요. 12층이요. 저기서요. 딸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녁을 준비하면서요. 예전 같으면요. 제가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딸이 해요. 저는 일하니까요. 당당하게요. 늦게 들어가도요. 미안하지 않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면서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죠. 66년의 흔적이요. 하지만요.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예전과 달랐어요. 4개월 전과요. 예전에는요. 무기력했거든요. 지쳐 있었고요.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눈빛이 달랐어요. 활기가 있었고요. 희망이 보였어요. 나 정말 변했어. 겉모습은 66살이지만 속은 20대 같아. 아니, 지금이 더 좋아. 20대 때는 몰랐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알아. 그래서 더 행복해. 1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내렸어요. 집 앞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갔죠. 현관에 신발을 벗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었네요. 응. 걸어왔어. 걸어요? 왜요? 운동. 정말 부지런하시다. 거실로 갔어요.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계속 일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그래도 나 행복해. 딸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요.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행복하다는 걸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요. 저녁을 마쳤어요. 설거지는 딸이 했어요. 저는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토요일이요. 카페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요. 펫시터 일이 있었어요. 오전 십시요. 코코 산책이요. 그리고요. 오후 2시에는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북한 강변 걷기요. 매주 하는 거였죠. 내일도 바쁘네. 좋아. 바쁜 게 좋아. 일정을 다 확인했어요. 내년 계획도 생각해봤어요. 1월에는요. 카페에서 라떼아트 고급 과정을 배울 거예요. 센터장님이 추천해줬거든요. 2월에는요. 해설사 보수 교육이 있어요. 새로운 자료를 배운대요. 3월에는요. 펫시터 자격증 시험을 볼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요. 할 게 많아. 67세에도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좋아.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지만요. 남양주 불빛이 보였어요. 반짝반짝요. 예뻤어요. 여기서 살고 있어. 남양주에서 66살에 엔잡너로 행복하게 침대로 갔어요. 누웠죠. 이불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편안했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펫시터 일했고요. 능내역에서 노을 봤고요. 집에 와서 저녁 먹었고요. 내일 계획도 세웠어요. 잘 살았어. 오늘도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바리스타로 일하는 모습이요. 라떼를 만들고요. 손님들이 웃고요. 해설사로 설명하는 모습도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요. 펫시터로 코코랑 산책하는 모습도요. 꼬리를 흔들고요. 다 제 모습이었어요.
66세 정이요. 엔잡너요. 바쁘지만 행복한요. 쓸모있는요. 누군가에게 필요한요. 그런 사람이요. 내년에도 이렇게 살 거야. 67세, 68세, 69세. 계속 바쁘게, 행복하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66년을 살면서요. 지금이 제일 행복했어요. 고마워. 이 기회를 준 모든 것에, 카페에, 유적지에, 코코에게, 친구들에게, 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용기 낸 나한테, 도전한 나한테, 포기하지 않은 나한테, 고마워. 잠이 들었어요. 평화롭게요. 내일 아침이면요.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바쁜 게 좋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요. 행복했으니까요. 정의의 갓생은요. 계속될 거예요. 67세에도요. 68세에도요. 계속요. 끝까지요.